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자,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뭐라고? 40년을 함께한 우리가 이대로 끝난다고? 미안해요. 하지만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더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정말? 정말 그게 당신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시간이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인가요? 그 사람은 박철수예요. 당신이 예전에 가게에서 해고했던 그 사람과 나는 새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사랑과 신뢰로 쌓아온 40년의 세월, 그토록 평온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김상호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아내 미영 씨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배신이었죠. 어느 날 아내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김상호 씨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김상호 씨는 과연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가을 아침은 선선하고 청량했다. 68세의 김상호 할아버지는 익숙한 동네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한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쥐고 눈길을 멀리 두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거리를 지나가는 바쁜 사람들, 조용히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어쩐지 쓸쓸한 바람. 그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아련함이 어려 있었다. 40년 전, 그는 평범한 남자였다. 가족을 이루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청년 김상호.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아내 미영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찡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니 그 현실이 아직도 믿기 어려웠다. 김상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 특별할 것도 없었고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다였으니까. 나와 내 아내는 함께 해온 세월이 긴 만큼 힘든 일도 많았고 물론 행복한 일도 참 많았어. 그의 시선은 지나온 세월의 아련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우리 부부는 그 누구보다 끈끈했지.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상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멈췄다. 다정하게 웃으며 함께 수많은 세월을 나누어온 아내 미영이었지만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얼마 전 아내는 갑자기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마치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다. 그가 아무리 물어보아도 아내는 그 이유를 쉽게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그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간 남자는 다름 아닌 박철수. 과거에 그가 직접 해고했던 무책임한 직원이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니 상호는 머리 위에 짙은 그늘이 드리우는 것만 같았다.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다. 자신이 손수 꾸려온 가정, 함께 쌓아온 시간과 추억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끝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은 떨렸다. 40년 동안 그가 다가갔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김상호 할아버지는 차분히 기억을 더듬으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40년 전 그는 28살의 미영과 결혼했다. 그 시절 가진 것 하나 없는 젊은 부부였다.
아내 미영과 함께 첫 신혼집을 꾸리던 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많았다. 서울의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반지하 방,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습한 공간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결혼 초기엔 정말 힘들었지. 상호는 아내와 함께 겪었던 어려움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일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힘든 날에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 미영은 공장에서 일했고 그는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들의 손에는 늘 땀과 흙이 묻어 있었고 집에 돌아올 때면 서로에게 기댈 힘조차 없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 버텼다. 결국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치킨 가게를 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그 작은 가게가 그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좁고 오래된 가게였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웃음과 기쁨이 오갔다. 상호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그 시절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렸다. 치킨 튀기는 기름 냄새가 온 가게를 가득 채우고 미영은 능숙하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두 아들과 한 딸, 세 아이들은 그들의 보물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부는 집안일과 가게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다. 첫째 아들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던 날, 둘째가 첫 말을 하던 순간, 막내딸이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 그 모든 순간들이 김상호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 소중한 보물처럼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행복했지. 그날들의 땀과 고생이 우릴 하나로 이어준다고 생각했으니까. 상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냈던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곱씹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늘 손을 맞잡고 함께했던 아내와의 따스한 시간, 아이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아련하고 먼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시간이 흐르며 김상호 할아버지는 아내 미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미영은 점점 말을 아끼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평소엔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녀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다. 미영은 때때로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고 아이들과 손주들을 돌본다며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것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 누구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그렇게 자주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의 작은 변화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키웠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엔 집안일과 가게일로 바쁜 아내는 거의 꾸미지 않았지만 이제는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옷을 입었다. 생전 사용하지 않던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상호는 혼란스러웠다. 이제 나이가 드니 스스로 가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더 큰 의심의 싹이 자라났다. 더욱 불안한 건 아내가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심지어 잠자기 전에도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든다는 것이었다. 상호는 그저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
혼자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릴 때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하루는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상호는 마침내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아내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손가락이 떨렸고 그 순간 마음속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지만 그동안 쌓인 의심이 그의 결심을 강하게 만들었다. 첫째 아이의 생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눌러 휴대폰을 열었을 때 상호의 심장은 더욱 크게 뛰기 시작했다. 메시지 창에 들어가 보니 낯선 번호로부터 온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상호는 천천히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에 점점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랑을 고백하는 문장, 애정 어린 문구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던 상호는 이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미영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날 밤 상호는 미영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차마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요? 그러나 끝까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영은 그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말했다. 우리 그만 끝내요. 나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순간 상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 충격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그의 물음에 미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철수예요. 당신이 예전에 가게에서 해고했던 사람, 그 사람과 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상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텅 빈 가슴을 저릿하게 찌르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는 박철수의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모습들을 떠올렸다. 한때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과 아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아내와 나눈 모든 사랑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김상우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다. 몇 날 며칠 동안 그는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껏 아내 미영은 그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인생을 걸어온 유일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상호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앉아 깊은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내를 붙잡고 간절히 호소했다. 여보, 우리 함께 해온 시간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상호는 그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과 사랑을 떠올리며 아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미영은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난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한 미련 없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결정을 굳힌 듯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나려 한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큰아들은 분노에 차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외쳤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며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도 어머니의 결정에 실망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반면 막내딸은 눈물로 어머니를 붙잡고 말했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순 없잖아요. 그러나 미영은 아이들의 호소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이건 나의 선택이야.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말아줘. 미영의 말에 자식들은 절망감을 느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족은 한순간에 갈라져 버렸고 김상호 할아버지는 철저히 혼자 남겨졌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온종일 집안을 서성거렸다. 하루하루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같았다. 상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그의 눈에는 빛이 사라졌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는 자신이 아닌 남루하고 초라해진 남자가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언제나 옆에 있을 거라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무너뜨렸다. 그는 밤이면 밤마다 술을 마셨다.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되새기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울부짖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더 잘해줬어야 했을까? 끝없는 자책과 후회가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얘들아, 나도 많이 노력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자식들은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상호는 점차 모든 걸 포기한 듯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자신을 지탱해주던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그 빈자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큰 구멍을 남겼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김상호 할아버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고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미영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홀로 남겨진 쓸쓸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다. 집안은 더없이 고요하고 그 정적은 상호의 마음에 더욱 깊은 허전함을 남겼다. 평소에는 미영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 손주들이 집에 와서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정지한 듯 느껴졌다. 그는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모든 일상이 사라져버린 그 공허함에 압도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상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다.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 나 스스로를 버려서는 안 돼. 그는 그날 처음으로 정리되지 않은 집안을 치우고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던 정원을 손질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을 조금이라도 털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상호는 마침내 집 밖으로 나가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살이 그의 피부에 닿으며 작은 위안을 주었다. 며칠 후 그는 동네 복지관에 들렀고 우연히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저랑 한 게임 해보시겠어요? 젊은 사람이 농담처럼 건네는 말에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배드민턴 라켓을 집어들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함께 운동하며 땀을 흘리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조금씩 풀어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그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이지현 할머니와는 특히 마음이 잘 맞았다. 그녀 역시 아픈 이혼의 기억을 안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현은 상호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그에게 작은 미소를 선물했다. 둘은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상호는 지현과 함께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40년 동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 지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요. 그날 이후 상호는 조금씩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비록 이제 혼자였지만 여전히 삶에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드민턴을 치며 땀을 흘리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이제는 그동안 놓쳤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상호는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을 위해 옷을 사기도 하고 요리 강좌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다시 가꿔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터뜨렸을 때 그는 스스로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행복감을 느끼며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겠어. 김상호 할아버지는 어느새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세월이 가져다 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조금 더 강해졌음을 느꼈다. 지난 40년간의 삶이 그를 성장하게 했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이제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상호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지현과 함께 나란히 걷는 시간을 즐겼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과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긴 세월이 지나고 서로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행복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김상호 할아버지와 이지현 할머니가 함께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마무리된다.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 새롭게 살아가려는 결심이 보였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삶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요.